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회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1시간 이상 회의가 지속될 경우 출입구 등 문을 열고 환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발언 시 마스크를 착용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1시간마다 환기를 위해 10분간 출입문을 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 참석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회의 참석 관계 공무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본부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탁양삼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서울본부 세입 예산 현액은 1,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120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직원 숙소 임차 보증금 1,000만 원과 법인카드, 공공조달 유류카드 포인트 적립금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서울본부 예산 현액은 10억 350만 원으로 이 중 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인 2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과의 시정창구 기능 강화의 집행 잔액 420만 원은 서울본부와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실 관리비와 각종 임차료, 일반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 잔액 1,600만 원은 연봉제 공무원 인사이동과 연말 연가보상비 및 수당이 예상보다 적게 지출되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470만 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0만 원입니다. 차후에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의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양삼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2020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8페이지 서울본부 소관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수납액은 1,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지출액은 9억 8,300만 원으로 예산액 10억 3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8%입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일반 회계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으로는 집행잔액 비율이 2% 수준으로 양호하나 불용액이 전년 대비 0.3% 증가했으며 인력 운영비 1,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결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본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정밀하게 예산을 위에 보고 드려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탁영삼 우리 서울본부장님 본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 파악은 다 잘 됐습니까? 네, 이제 2월에 와서 몇 달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본부의 제일 중요한 시점이 7, 8, 9 뭐 이때인데 예산 확보인데 지금 뭐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또 연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가교 역할을 잘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뭐 듣기로는 서울본부가 단순 업무 뭐 우리 여기에 경제부 시장이나 기조실장님이 또 올라가면은 그 연결고리밖에 안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직접 세종사무소도 그렇고 뭐 국회에 찾아가서 로비나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좀 과거보다는 좀 더 활동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아무튼 지금 내년 당초 예산 관련해서 잘 좀 일을 성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새벽에 또 일찍 나섰을 것 같네요. 네, 우리 탁영삼 본부장님 그리고 또 여러 직원들 멀리 계시면서 늘 또 우리 울산과 중앙정부 교량 역할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냥 뭐 결산에 대해서는 뭐 큰 예산도 아니고 또 크게 문제되는 예산도 없는 것 같고 해서 그냥 당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서울 본부의 역할이 군대에서 군사작전으로 보면은 하나의 그 전방 침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사업적으로 보면 주재원이라고 또 볼 수 있고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그 유행을 가장 빨리 접하는 그런 유행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공무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은 현장 사무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그 현장에 가장 그 민감한 그런 분들인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보력과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방금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정보력과 이제 인맥인데 네트워크인데 지금 우리 서울 본부에 사실은 이런 오랫동안 서울 본부에서 이런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 본부장님이 그런 이제 그 조직 외의 사람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든 이런 그 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인 서울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예산상이라든지 사업상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좀 그 제대로 된 서울 본부 역할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시와 함께 해서 이런 쪽의 인력을 반드시 좀 확보해서 이런 쪽에 뭐 그 다른 임기제로 하든지 뭐 아니면은 별정직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이제 몇 개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좀 어떻나요?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결국 정보 싸움이고 인맥 싸움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나름 지금 저희 이제 구성원들이 각각 좀 특기가 있어서 네네. 뭐 청와대 또는 장관 보좌관들, 뭐 국회는 기본이고요. 네. 이렇게 각각의 좀 특성 있는
그 인맥 관계를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해 나가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게 더 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각자 이제 그냥 개인적인 인맥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정보 쪽에 조금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좀 뭐 채용을 하든지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력으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제 주어진 인력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본부랑 좀 협의를 해서 네. 별도로 한번 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한데 우리 시 홍보팀 대변인 쪽 홍보팀하고 해가지고 그 서울에다가 우리 울산의 여러 가지 그 뭐 이벤트나 울산의 여러 가지 그 명소나 뭐 또 울산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는 알리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쪽의 사업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 잡을 때는 특별히 그런 예산을 항목을 하나 더 좀 잡아가지고 그냥 인력만 운영하고 이게 아니죠. 그런 서울 본부에서 우리는 내년에 이 사업만큼은 특화 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우리 울산의 그 문화를 내년에는 서울에 전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뭔가 특화 사업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부분 말씀 올리면 올해 년도에 저희가 한 두세 차례 정도 우리 시본부에서 저기 경기권이라든지 이렇게 언택트 홍보관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을 나가서 그걸 좀 돕는 이런 역할 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마 기존에 저희 서울본부가 지원 업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을 기획해서 할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인력이 안 되고 또 예산이 없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서울 본부에서 누군가 그 역할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울산에서 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뭐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은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십시오. 네. 네, 이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특히 서울에서 내려오시느라고 뭐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 정책 사업 목표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제 중앙행정과 창구 기능을 강화해서 또 시정 업무를 지원하는 게 사실은 서울본부의 제일 큰 정책 사업이잖아요. 예. 매년마다 거의 이제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전년도는 보니까 주로 시정 홍보나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그리고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 참석 그 건수를 주로 실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상 목표로 해서 전체 541건이 목표였는데 600건 정도 달성을 해서 111% 예, 달성했다고 이렇게 성과 분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이 541 목표인데 625회를 참석해서 116% 달성을 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조금 횟수는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목표에 있어서 541건의 목표를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마 그 예년의 실적을 네. 아마 기준으로 대략 그렇게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상황. 올해도 저희가 이제 목표치는 있을 테고 쭉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좀 올해 년도 저희 그 숫자로 저희가 몇 건 목표에 몇 건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보고를 드리면 네. 그 중앙부처 및 시도 시정활동 홍보가 6건이 있고요. 네, 워크숍이나 간담회 연찬회 참석이 3건이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이 27건. 네네. 그 외에 또 뭐 정책 토론회 뭐 기타 등등. 예. 그거는 그런- 몇 건 정도? 정책 토론회가 아마 이제 앞에 그 간담회 연찬회일 텐데요. 네네.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해서 그 행사들이 많이 안 열리고 있어서 사실 국회에서 지금 국회 회의장 자체가 대부분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레드 호텔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도 간간히 토론회를 여는 정도여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거는 많이 없나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 거의 없고 그럼 거의 정책 토론회나 아니면 간담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는 거의 그 토론회, 간담회 등이 거의 마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사실은 근데 난생 처음으로 발생을 하고 그래도 한 600건 정도의 어떤 뭐 건수로 지금 실적을 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보면 해서 111%인데 지금 6월이잖아, 그죠? 거의 상반기가 가고 있는데 대략 불러주신 것만 해도 아직 50건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서울본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실제로 중앙행정과 창구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정 업무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민선 7기가 거의 이제 마지막 4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국비 지원 사업이나 또 나머지 정책적으로 필요한 중앙과 연결된 필요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예 그 중앙부처, 국회, 뭐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가 코로나로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으로 노력을 못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예.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러니까 서울본부가 이제 저희 시본부의 각 과별로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에 가서 설명할 협조를 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 해당 의원실이나 중앙정부를 매칭을 해서 예. 일정을 잡아서 시본부에 계신 분들이 각 과별로 와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활동에 지금 현재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나 모임 형식의 이런 활동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그 활동은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중앙행정과 창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 집단 대면보다는 1대1로 예, 아니면 예.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일단 그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국회라든지 전반적으로 현재 잘 열리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속 시정 업무를 지원할 것인가. 네,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형태를 바꿔서 좀 더 직접적으로 시정 업무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하반기에도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손윤석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울산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김미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 공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재업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최민호 원자력 산업안전과장입니다. 서대성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일반 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30억 8,1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31억 2,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1억 1,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3%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입니다. 75조 안전총괄과 세입 예산 현액은 23억 2,7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23억 5,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3억 5천만 원입니다. 77조 재난관리과 세입 예산 현액은 107억 5,3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07억 6,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7억 6,700만 원입니다. 원자력 산업안전과는 세입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없습니다. 79조 민생사법경찰과 세입 예산 현액은 없으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각 1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 예산 현액은 555억 3,500만 원, 지출액은 554억 4,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8%로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입니다. 213조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 현액은 39억 5,2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9억 3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215조 재난관리과 세출 예산 현액은 348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47억 9,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천만 원입니다. 217조 원자력 산업안전과 세출 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내부 전출금 164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도 예산 현액과 동일합니다. 218조 민생사법경찰과 세출 예산 현액은 2억 3,100만 원, 지출액은 2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419조 원자력 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일반 회계로부터 전출받은 164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211억 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11억 2,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합니다. 466조 원자력 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11억 800만 원, 지출액은 183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조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 예비비 지출 3억 9,900만 원은 제9호, 제10호 태풍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시비 분담금에 대한 지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먼저 542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818억 7천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일반 회계 전입금 등 총 2,955억 4,200만 원 조성, 3,31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461억 4,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명세서는 결산서 5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2쪽 제9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05억 4,400만 원에서 일반 회계 전출금 등 47억 300만 원을 조성하고 238억 7,1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213억 7,6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명세서는 결산서 5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민안전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높아진 울산 시민의 안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일부 사업은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비점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130억 8,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31억 1,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9%입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 554억 4,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555억 3,500만 원 대비 집행률이 99.8%이고 집행잔액은 8,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2%입니다. 다음 연도 2월 사업으로는 명시 2월, 사고 2월 예비비는 17페이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8페이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211억 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1억 2,200만 원, 수납액은 211억 2,2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징수율은 100%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은 211억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3억 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7.1%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천만 원으로 불응률은 12.9%입니다. 검토보고서 19에서 2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은 제9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20년 조성액은 2,955억 4,200만 원이고 사용액은 3,312억 6,800만 원이며 연도말 기준 현재액은 461억 4,400만 원입니다. 제9호 기금은 재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와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20년 조성액은 47억 300만 원이고 사용액은 238억 7,100만 원이며 연도말 기준 현재액은 213억 7,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검토하기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 검토 의견으로는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사고 2월 사업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과 사고 2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 사고 2월 사업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과 2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일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신속, 안정적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 사업으로 재난관리자원관리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4천만 원으로 국비가 70%인 8억 6,800만 원, 시비가 30%인 3억 7,200만 원이며 광역거점센터 1개소와 개별 비축창고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년 9월 국고보조사업 선정 이후 계약심사, 기금운용 계획 변경, 협상에 위한 계약 절차 이행 등으로 20년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북구 연암동 효문공단에 건축 면적 3,200제곱미터의 광역거점센터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분야별 재난관리자원 63종 84만여 점, 제9호협회 함량물류센터에 확보된 369점의 응급치사구호세트를 이관 비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시민 안전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시민 안전실 실장님 비롯한 우리
가까이에 계실 과장님이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결산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시민안전실 결산 관련해서 세세히 점검을 해보니까 집행률도 양호하고 전반적으로 결산에 문제는 별로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칭찬하기 처음인데 뭐 하여튼 다른 과에 비교해서 제대로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재난재해기금이 지금 작년에 지출이 마이너스 357억 재해구기금이 마이너스 191억 나서 현재 금액이 461억 213억 이렇게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 재난관리기금하고 제2구기금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그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제2구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액이 집행 금액 단위가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마스크 관련해서 조금 뭐 급하다 보니까 구매 금액이 좀 높아지는 부분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남은 우리 재난기금이나 재구기금이 울산시 인구 대비 법정 금액에는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까? 적정한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그 재난관리기금이나 재구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의무적립금이라 해서 법에서 정해진 그 금액은 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의무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은 코로나19와 같은 이 대형 재난이 장기간 지속되면 아마 기금이 조금 부족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우려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그 기금의 적정한 규모로 적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후 이상도 있고 감전병 관련해서 아마 국가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더라도 시비 매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금이 없어서 국비를 못 받겠다는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나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순생연금에서 우리 몇 프로를 이쪽으로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같은 100분의 1이고 그 재구기금은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저희 시 재정에서는 매년 한 126억 정도, 재구기금에 한 65억 정도가 이렇게 기금으로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뭐 또 상향하는 부분 뭐 원래나 뭐 계속 감염병이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기금을 조성을 좀 더 많이 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요청을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시면 우리 김미영 위원장님이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을 좀 움직여서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이 적립금액은 좀 많이 상향을 시켜놔야 된다는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또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 안전실은 늘 뭐 긴장해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장기간 겹쳐 있으니 얼마나 참 어려움이 크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고건 선배 의원님이 안 하던 칭찬을 그렇게 하시니 뭐 저 역시 그 야당의 아주 선배이신 고건 의원님 그리고 또 그것도 결산에 참여해가지고 했던 분이 칭찬하시니 뭐 결산에 대해서는 저 역시 특별한 그 이견이 없고요. 다만 총괄적으로 그 성과표도 그렇고 전체 이거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정책 사업에서 전년 대비 120억에 이르는 약 그 45%인가요? 45.67%의 증액이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실장님. 네, 이거는 보편적인 예산 편성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일반 예산하고 성과 그 정책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다른데 이제 정책 사업은 그 시민 안전실에서 목표를 뭘 세웠느냐, 그리고 밑에 각 4개 과에서 또 중요한 사업을 그 단위 사업을 어떻게 세웠느냐, 과에서는 또 밑에 그 각 주로 개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라서 중요 사업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일반 그 경비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중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걸로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그까지는 저도 아는데, 뭐 그래서 그 중요 사업에 2020년도에 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120억, 그것도 46%에 해당하는 증액이 되었을 거 아니냐, 뭐 그 특별한 정책 사업이 뭐가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그 재해 대비해 가지고 그 재해 위험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저희들 그 산단 인근에 저희들 그 환경 감시 기구 이런 국비 사업을 지원하는 교부세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해 노력해 가지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정부 시책 사업, 공모 사업에 해서 그렇게 특별한 사업들을 좀 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정액되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요목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 또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도 우리 시에서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시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냥 수치만 이렇게 턱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요 수치에 해당하는 사유를 조금 이렇게 적시하시는 것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자긍심도 높아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한 일은 잘했다고 이렇게 내놓는 것도 그 우리 시를 위해서나 또 우리 직원 공무원들을 위해서나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달에 우리 그 세울 원자력 본부에 신고리 4호기 화재 사고가 있었죠. 원자력 산업안전과장님. 맞습니다. 그죠? 그 사고가 발전기 그 컬렉트 하우징에서 그 맨 끝에 그 뭐 부품에 해당하는 화재가 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수 시설인가 뭐 거기가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발전기 쇳덩어리에 뭐 화재가 난 거니까 크게 뭐 화재가 확산되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색, 청색, 백색 경보 시스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이전에 그냥 단순 사고였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원전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큰 사고부터 작은 사고까지 자꾸 이렇게 빨리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또 공개하지 않고 때로는 원안위에는 보고가 됐는데 우리 시에는 또 보고가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지금. 세월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 양치기 소년의 오명을 벗어나는 그런 그 시스템 체계가 서로 간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적색, 청색, 백색 경보 시스템이 발령된 거에 대해서는 뭐 공개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신이 생긴 것은 어떤 사고예요? 전부 다 이 적색 사고도 아닌 아주 경미한 사고. 이게 이제 자꾸만 그냥 뭐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고가 제때 안 되고 감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그 신고리 세월 원자력 본부 뭐 월성 본부 이런 데하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색 경보 이전에 단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떠한 협업 체제를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그런 체계를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우리 시도 그렇고 그 원전도 그렇고 양치기 소년의 오명으로 벗어나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적색 경보 이전 단계에서는 뭐 몇몇 사람들에게 거기 나는 이런 사고가 생기면은 그 사고 발생 이게 보고를 받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만 문자로 날린다고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시점된 상으로는 개별 신청한 사람한테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박탈감도 느끼고 나는 뭐 시민이 아니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작은 사고까지 다 알려버리면은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이 그 크게 안전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그때그때 알리면은 시민들이 우왕좌왕 또 당황하게 되고 막 그렇게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에서 어떻게 알리는 것이 그런 혼란도 막고 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정보를 빨리 알리지 않았다는 질책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 뭐 세월 원자력 본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체계를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관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 의원님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이전에라도 저희들은 세월본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계속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월본부만이 아니고 거기에 그 규제기관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해가지고 그 관련 규정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법적 요건을 강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좀 알리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또 원전을 소지하는 강력시 그 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우리가 그 발전소가 침수되는 것도 원안위에는 보고하고 우리 시에는 전달을 안 해줬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아주 경미한 사고지만 사실은 그 침수 사고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그 투명하게 알리냐 안 알리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경미한 그 세월 원전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이건 경미합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시민들의 생각은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그 자체부터 불안한 감을 가지니까 그런 것을 안심을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전달 체계는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에 대한 주민 홍보 그 전달 체계가 좀 구축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도 그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그런데 이번에 사고 났던 게 이제 그날 공휴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인지했던 것은 그 세월 원전에서 그 직원들한테 사고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관계 부서 직원들 다 나와서 이제 대처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 과거에는 좀 숨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원자력 산업과장님이 올 1월달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 저희들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신속하게 저희들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저희들 제일 큰 딜레마가 이걸
원자력이라는 게 너무나 이제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걸 어느 선에서 알려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미한 사고인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알려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안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인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안 알려가지고 또 소문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괴담이라든지 이런 게 확산될 수 있는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저번에 그 사고 나서 저희들하고도 세울 그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고 또 그 관계자들이 우리 그 원자력 그 특별위원회에 와서도 이제 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서 조화를 이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 고민해가지고 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결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우리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결산서 466페이지에 실제로 간단하게 좀 설명이 있긴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그 원자력 산업과의 원전 안전 기반 조성에서 지금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용 미발생이라고 해서 27억 1,900만 원 정도 예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이 과목은 저희들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네네. 총 27억 정도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인데 이거는 긴급한 사항이나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히 요구되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지출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다 남은 겁니다. 그럼 지금 매년마다 지금 원전 안전 기반 조성으로 예비비가 이 정도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저희들이 2017년, 18년도부터 이제 편성했는데 그때 이후로 2020년까지는 이제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예.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돼갖고 이제 옛날에는 예비비로 편성하던 걸 지금은 통합재정기금으로 지금 정립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올해 예산에는 총 1.5% 정도 금액만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1.5% 정도만요? 예.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예비비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예산에 있어서 2017년부터 조성되어서 이게 이제 어떤 여기 원전 관련해서만 지금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통합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렇게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전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계속 위원회 구성을 못해서 좀 힘들어하시죠. 위원회라 말씀, 안전자문단 말씀. 예. 안전자문단은 이제 이번에 6월달에 뭐 저희 제동 방침 나서 7월달에 위원님 위촉해서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계획 중이신 건가요? 아니 이제 그 방침 다 났고요. 위원님 선정까지 끝났고 이제 위촉식 자체를 7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 안전자문단을 구성을 못해서 좀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이번 7월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성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건가요?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원전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그리고 한수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관련해서 그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까지도 이제 그 자문단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좀 당시 담당자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곤란해하는 부분들을 봐서 사실은 그 원전에 관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안전하다든지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전문가들 그리고 한수원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해결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뭐 외부 전문가들 한 7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원전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자문단에 참여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자문단 회의를 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뭐 관계자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그런 방안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외부 전문가들
네. 외부 전문가들 다 초빙을 했습니다. 네, 그럼 완벽하게 구성되어지면 예. 명단 자료로 좀 요청을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들 그 성과 보고서에 네. 14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안전관리 부분 단위 사업으로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부지 매매 계약이나 그리고 뭐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행동 매뉴얼 개정까지 해서 성과라고 나와 있는데 특정 자원 지역 자원시설세 특별 회계가 2019년도와 2020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41억으로 결산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5,200만 원으로 결산을 했거든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환경이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네네.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실장님 파악 혹시 하신 거 없습니까? 지금 결산에서 41억과 5,200은 예산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저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특정 자원 지역 자원 시설 특별 회계인데 저희들 혹시 그 결산 검토 보고서나 이런 거 혹시 다를 안 받으시나요? 집행부에서는?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41억 이 내용은 네네. 우리 안전관리 지하배관 그 총괄관리센터의 그 부지 매입비로 네네. 40억 정도가 편성이 된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연도에 이제 5천만 원 이거는 이제 부지 매입비 그거는 편성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뭐 산업 안전 쪽에 예산을 네네. 편성했기 때문에 그 차액은 결국은 이제 부지 매입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뭐 산업단지 관리해갖고는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예. 그 전도에 41억 넘어간 그거는 이제 부지 매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이 결산에 있어서 일단 그 결산의 검토 의견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년도 2월 사업비를 순세계 인여금에 포함하여서 예산 편성 및 수납 처리하여 전년도 2월 사업비가 징수 결정 및 수납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은 예. 2020년도 내용은 아니고요. 2019년도 결산할 때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2월금은 순세계 인여금하고 분리를 해서 네네. 각 과목에 정상적으로 편성을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번 2020년도 지금 이게 보고서거든요. 저희들이 받은. 그래서 향후 본래 자금 성격에 맞는 정확한 세입 예산 편성과 수납 처리를 좀 해달라고 실은 지금 결산 요청을 해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도 세입 처리 시 순세계 인여금과 전년도 2월 사업비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편성과 수납 처리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결산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결산 검사 의견서에 있는 내용은 네네. 19년도 결산을 2000년도에 이제 검사를 하면서 네네. 19년도에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결산 그 수정을 2000년도 4월 28일 다 했습니다. 네. 그때 해가지고 그 예산 그 액이 그때 지적당한 게 총 25억이었거든요. 네네. 25억이 예산 현액이었는데 네네. 25억을 정체를 25억 징수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네네. 여기에 보면 그 약 9억 8천만 원이 그 보면 전년도 2월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2000년도 4월달에 그 저희들 징수 결정액을 순세계 인여금과 전년도 1월금으로 구분해가지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 올해 2020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의견이 아니고
그 전년도이기 때문에 2019 2019년도 예산을 2000년도에 2019 했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처리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희는 지금 이번에 이 2020년 결산 검사서를 받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개선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자료에서 찾아보니까 상황상 설명을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질문을 드렸던 거고 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 전체적으로 세입 처리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2021년도 예산 운영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미영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2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계획과 정직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손은석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의식 정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정진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사업 지원 등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내용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울산 시민의 안전의식 정진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임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원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되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정진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국가 등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 사업의 시행과 시민 안전의식 정진 사업을 통해 성숙한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명 의원님과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명 의원님 조례 성안하고 또 이렇게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4.16 세월호 참사 하나만 놓고 보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전체 안전하게 안전사회를 위한 어떤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조례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뭐 혹자들은 4.16 조례를 지금 뭐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내용을 보니 뭐 굳이 4.16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로 삼고자 하는 그런 조례라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조례를 만들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4.16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특별히, 뭐 예를 들면 공고를 했을 때도, 입법 예고를 했을 때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4.16 세월호에 관해서는 전 국민이 이 당시의 사안들을 참사로 여기고 또 희생자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나 그리고 또 그리움, 그리고 또 미안함, 그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마음들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은 추모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안전의식, 인식들이 좀 더 많이 널리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명이 조례명이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이제 근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진 것이지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계기가 모티브가 되는 것이고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안전사회에 대한 어떤 명제 이런 것들은 세월호를 거치면서 이렇게 크게 부각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월호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온 것이지 우리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라는 네. 것을 좀 강조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6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추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발생을 만약 했다면은 어떻게 또 추모하고 또 그렇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례 만드시는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